사랑이 힘들어질 때 사람들은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가슴이 뛰지 않으면 관계가 끝난 것 같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식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단계로 옮겨간 것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소란스럽습니다. 감정이 크고 기대가 많고 불안이 깊습니다. 그 사랑이 정말 좋은 사랑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사랑이 조용해지는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그 조용함을 우리가 왜 오해해왔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채널은 연애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관계를 덜 아프게 만드는 철학을 나눕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곳이 아닙니다. 다만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을 조용히 정리하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택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알림 설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한 동행처럼 말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1부. 왜 젊을수록 사랑이 불안정했는가? 욕망이 많았던 시기. 젊을 때 우리는 사랑을 통해 무언가를 채우려 했습니다. 외로움을 채우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채우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으려 했습니다. 사랑이 나를 완성시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해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긴장이었습니다. 상대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언젠가 떠나는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던 구조. 사랑은 증명의 도구였습니다.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랑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불안정할 때마다 나 자신도 흔들렸습니다. 상대가 멀어지면 내가 부족한 것 같았고, 상대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내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빌린 생존 본능에 가까웠습니다. 기대가 만들어낸 무게. 젊을 때의 사랑에는 기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 상대가 내 빈자리를 채워줄 거라는 기대, 상대와 함께라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 그러나 기대는 언제나 실망을 낳습니다. 상대는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상대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거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전쟁. 젊을 때의 사랑은 전쟁 같았습니다. 주도권을 쥐려 했고,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려 했고, 나의 존재감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을 거야. 상대가 얼마나 나를 찾는지 확인해 봐야지. 이런 게임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인데 싸우고, 좋아하는데 밀고 당기고, 원하는데 상처를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부르던 것은 욕망이었고, 집착이었고, 불안이었습니다. 본문 2부.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달라지는 이유. 감정 에너지의 변화. 나이가 들면 감정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감정이 폭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무덤덤해졌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젊을 때는 감정에 휘둘렸습니다. 좋으면 하늘을 날 것 같고 나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내가 서운한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 빠지지 않고 감정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덜 요란해집니다. 관계에서의 현실 인식. 젊을 때는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사랑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외로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불안도 가끔 찾아온다는 것을. 다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사랑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상대도 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 현실 인식이 오히려 관계를 편하게 만듭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설렘보다 안정이 중요해지는 과정. 젊을 때는 설렘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뛰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설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설렘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서 오는 감각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상황, 새로운 가능성. 그러나 모든 것은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설렘은 사라집니다. 그럼 사랑도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설렘보다 중요한 것이 안정이라는 것을. 옆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순간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연결감.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의 정의가 바뀌는 순간. 젊을 때 사랑은 소유였습니다. 내 사람이라는 확신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사랑의 정의가 바뀝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 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것. 상대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 상대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조용해집니다. 증명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함께 있습니다. 본문 3부 사랑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집착이 만드는 고통의 구조. 사랑이 힘든 이유는 집착 때문입니다. 집착은 상대를 향한 것 같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불행할 거야. 이 사람이 떠나면 나는 견딜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집착입니다. 집착은 공포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공포, 버림받을 것에 대한 공포,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날 것에 대한 공포. 그래서 상대를 꽉 붙잡습니다. 그러나 붙잡을수록 상대는 멀어집니다. 집착은 상대를 질식시키기 때문입니다. 애정과 소유욕의 차이. 애정과 소유욕은 다릅니다. 애정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든 없든 상대가 편안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소유욕은 상대를 나의 일부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 없이 행복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소유욕을 애정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네가 없으면 못 살아. 이것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협박에 가깝습니다. 상대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진짜 애정은 다릅니다. 네가 있어서 좋다. 그러나 네가 없어도 나는 괜찮다. 이것이 건강한 애정입니다. 기대가 만드는 실망의 반복. 사랑이 힘든 또 다른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내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도 자기 생각에 바쁘고 자기 감정을 다루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해야 알아? 이 정도는 알아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만이 쌓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의 기대입니다. 사랑이 힘들어지는 본질적 이유. 사랑이 힘든 본질적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통해 나를 완성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완전하다고 느낄 때 상대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 거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른 사람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상대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실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실패가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가 만든 결과입니다. 사랑은 완성이 아닙니다. 사랑은 불완전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당신의 사랑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도 상대를 통해 무언가를 채우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 단계를 지나왔습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부 사랑이 편해지는 순간들. 첫 번째 순간,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게 되는 순간. 사랑이 편해지는 첫 번째 순간은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게 되는 순간입니다. 젊을 때는 상대를 바꾸려 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상대가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배욕구입니다.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은 스스로 바뀌고 싶을 때만 바뀝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가 편해집니다. 왜 이 변화가 생기는가? 이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지쳤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말하고 싸우고 타협했지만 결국 상대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합니다. 이 포기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포기가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사랑의 퇴보로 오해했는가? 통제를 포기하면 사람들은 무관심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포기한 거야.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통제를 멈추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관심의 시작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삼철학적 시선에서의 해석.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의지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고통을 낳습니다. 통제하는 사람도, 통제당하는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통제를 내려놓으면 자유가 생깁니다. 상대의 자유, 그리고 나의 자유. 이 자유 속에서 진짜 애정이 시작됩니다. 사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삶의 사례. 6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40년 동안 남편의 습관을 고치려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말이 없는 성격. 그러나 남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그 순간부터 싸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남편을 내버려 두고 식사 후 눕는 남편을 그냥 두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으니 오히려 자발적으로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제를 멈추면 상대도 여유가 생깁니다. 편안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태도.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 순간, 사랑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사랑이 편해지는 두 번째 순간은 사랑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되는 순간입니다. 젊을 때는 항상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 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 말을 매일 주고받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선물을 하고, 이벤트를 하고, 무언가를 계속해야 사랑이 유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사랑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이 변화가 생기는가? 젊을 때 우리는 사랑이 불확실했습니다. 상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나도 정말 상대를 사랑하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하고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필요 없어집니다. 함께한 시간 자체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사랑의 퇴보로 오해했는가? 증명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매일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안정된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삼철학적 시선에서의 해석. 진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을 매일 증명할 필요가 없듯이 진짜 사랑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이 필요한 것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진짜로 확신하는 것은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사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삶의 사례.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히 인사를 나눕니다. 잘 잤어? 응. 이게 전부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특별한 이벤트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매일 아내의 물컵에 물을 채워둡니다.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챙깁니다. 말은 없지만 행동으로 배려합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안 해도 할머니는 알아. 그게 50년을 함께한 부부의 사랑이었습니다. 편안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태도. 매일 확인하지 마십시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침묵도 사랑의 언어입니다.
세 번째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을 존중하게 되는 변화. 사랑이 편해지는 세 번째 순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존중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젊을 때는 항상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웠고 상대가 혼자 있으려 하면 서운했습니다. 왜 나랑 있기 싫어?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이 변화가 생기는가? 젊을 때는 함께 있는 것으로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안심이 되고 떨어지면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관계가 안정됩니다. 떨어져 있어도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사랑의 퇴보로 오해했는가? 상대가 혼자 있으려 하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랑 있는 게 지겨운가 봐. 다른 사람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고 싶은 것은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필요입니다. 삼철학적 시선에서의 해석.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혼자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있어도 결국 나의 생각과 감정은 나만의 것입니다. 이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어야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있어도 불안합니다. 사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삶의 사례. 55세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혼자 산책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서운했습니다. 왜 나랑 같이 안 걸어? 그러나 어느 날 아내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그냥 멍하니 있는 시간. 그래서 남편의 산책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보낸 후 만나면 이야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혼자 있는 동안 충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태도. 상대의 혼자 있는 시간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도 편안합니다. 네 번째 순간, 기대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안정. 사랑이 편해지는 네 번째 순간은 기대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안정입니다. 젊을 때는 상대에게 기대가 많았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건 당연한 거 아냐? 이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했고, 실망이 쌓이면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기대가 줄어듭니다. 왜 이 변화가 생기는가? 기대가 줄어드는 이유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대도 한계가 있고, 능력이 한정되어 있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를 낮춥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사랑의 퇴보로 오해했는가? 기대가 줄어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상대에게 관심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네. 체념한 거야. 그러나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용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삼철학적 시선에서의 해석. 기대는 고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사람에 대해, 미래에 대해 기대할 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고통도 큽니다. 그러나 기대를 내려놓으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상대가 해주는 것에 감사하고 해주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삶의 사례. 65세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이것이 힘들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내 얘기 좀 들어줘. 그러나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여성은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말을 많이 해주길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남편의 작은 말 한마디가 소중해졌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이 한마디가 예전의 긴 대화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받는 것이 모두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편안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태도. 상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해주는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기대가 줄어들면 관계가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5번째 순간, 애정이 불안이 아닌 신뢰로 바뀌는 과정. 사랑이 편해지는 5번째 순간은 애정이 불안이 아닌 신뢰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젊을 때의 사랑에는 항상 불안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혹시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이 관계를 긴장시켰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불안이 신뢰로 바뀝니다. 왜 이 변화가 생기는가? 불안이 신뢰로 바뀌는 이유는 시간이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30년을 함께 살면서 상대가 곁에 있었습니다.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화날 때도 상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이 신뢰를 만듭니다. 말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사랑의 퇴보로 오해했는가? 신뢰가 생기면 긴장이 줄어듭니다. 긴장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무덤덤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질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네. 그러나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정입니다.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입니다. 3철학적 시선에서의 해석. 불안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신뢰는 현재에 기반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온 시간, 지금 곁에 있는 사실, 지금 느끼는 안정감. 신뢰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삶의 사례. 58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만 해도 질투가 났습니다. 왜 저 사람이랑 그렇게 웃어? 불안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30년을 함께 살면서 그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누구와 이야기를 하든 웃든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결국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뢰였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몸으로 느껴지는 확신이었습니다. 편안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태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함께한 시간을 믿으십시오. 상대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6번째 순간, 사랑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는 때. 사랑이 편해지는 6번째 순간은 사랑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는 순간입니다. 젊을 때는 사랑이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니까 이것도 해줘야지. 연인이니까 당연히 이래야지. 그래서 하기 싫은 것도 하고 참고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사랑이 선택이 됩니다. 왜 이 변화가 생기는가? 의무로 하던 것들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하니까 힘들었고 희생한다는 생각에 원망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의무를 내려놓게 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사랑의 퇴보로 오해했는가? 의무를 내려놓으면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한테 신경도 안 쓰네. 그러나 이것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발성입니다.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3철학적 시선에서의 해석.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자유로운 선택에서 나옵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 내가 선택해서 주는 것. 이것이 진짜 애정입니다. 의무는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선택은 관계를 가볍게 만듭니다. 사시니어가 깊이 공감할 실제 삶의 사례. 62세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랜 세월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 할래?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집안일을 줄이고 자기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하고 싶을 때만 밥을 했고 남편도 자기 일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서로에 대한 감사가 커졌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5. 편안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태도. 의무로 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을 때 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상대도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사랑을 바라보는 기준이 조금 낮아졌을 겁니다. 낮아졌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더 현실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편안해졌다는 뜻입니다. 잠시 멈추고 당신의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도 예전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편안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5부 인생 후반. 사랑이 주는 진짜 의미. 사랑은 완성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사랑이 나를 완성시켜 줄 거라 믿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채워줄 거야. 그러나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완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이미 완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영원히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완성이 아닙니다. 사랑은 동행입니다. 불완전한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것입니다. 서로를 채우려 하지 않고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고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고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나의 생각은 나만 알고 나의 감정은 나만 느낍니다. 이 고독을 사랑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다만 고독을 함께 견딜 수는 있습니다. 나도 외롭고 당신도 외롭다는 것을 알면서 나란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랑이 편해진다는 것. 사랑이 편해진다는 것은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익은 것입니다. 날 것의 감정이 아니라 충분히 익은 이해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입니다. 사랑이 편해지면 더 이상 증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확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곁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 후반의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 인생 후반의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시끄러웠습니다. 감정이 크고 소란스럽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사랑은 조용해집니다. 말이 없어도 이해되고 함께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조용함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사랑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 속에도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럼 사랑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목적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곁에 있는 것. 행복하든 불행하든 좋든 나쁘든 함께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시간이 만듭니다. 진짜 사랑은 순간이 아니라 시간이 만듭니다. 첫눈에 반하는 것은 설렘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보낸 시간 속에서 천천히 자랍니다. 함께 밥을 먹은 날들, 함께 걸은 길들, 함께 견딘 힘든 순간들. 이 모든 시간이 쌓여서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깊어집니다. 함께한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랑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랑을 찾지 마십시오. 완벽한 사랑은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완벽을 기대하면 항상 실망합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상대의 부족함도 나의 부족함도 그냥 있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본문 6부 편안한 사랑을 위한 마지막 통찰.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존중도 의미가 없습니다. 젊을 때는 상대에게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나의 가치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상대가 나를 사랑하든 말든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연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습은 상대가 없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떠나도 나는 살 수 있어. 이 사람이 없어도 나는 괜찮아.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계속 말하다 보면 진짜가 됩니다. 두 번째 연습은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와 다른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상대가 나를 떠나고 싶어 해도 그것은 상대의 선택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 연습은 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상대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입니다. 상대는 나의 삶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의 언어는 변합니다. 젊을 때의 사랑의 언어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사랑의 언어는 행동이 됩니다. 말없이 물 한 잔 따라주는 것.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주는 것. 혼자 있고 싶을 때 조용히 나가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언어가 됩니다. 더 나아가 사랑의 언어는 침묵이 됩니다. 말이 없어도 이해되는 관계. 함께 있어도 말할 필요가 없는 순간들. 이 침묵이 가장 깊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랑. 후회하지 않는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 아닙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랑은 최선을 다한 사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줬고,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 견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관계가 어떻게 끝나든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은 계속됩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가 끝나도 사랑은 계속됩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은 내 안에 남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 나눴던 대화, 느꼈던 감정들. 이 모든 것이 나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그 사람과 헤어졌어도 그 사랑은 나를 성장시켰습니다.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고, 더 인내하게 만들었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후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랑했던 모든 순간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당신의 사랑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아직도 집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내려놓았습니까? 편안한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이 편안함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든 서두르지 마십시오. 본문 7부 인생이 안정되는 순간. 사랑이 편해지면 인생도 편해집니다. 사랑이 편해지면 인생 전체가 편해집니다. 사랑은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불안하면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일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쉬어도 진짜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안정되면 삶도 안정됩니다. 관계가 편안하면 다른 일도 잘 풀립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매 선물. 사랑이 편해지는 것은 나이 들매 선물입니다. 젊음의 선물은 열정과 설렘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매 선물은 평온과 안정입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나이가 주는 축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이 평온이 얼마나 소중한지. 관계의 완성은 편안함입니다. 관계의 완성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관계의 완성은 편안함입니다. 서로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 함께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관계. 이것이 완성입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만들어줍니다. 함께 겪은 일들, 함께 견딘 시간들, 함께 나눈 침묵들. 이 모든 것이 쌓여서 편안함이 됩니다. 인생 후반의 지혜.
인생 후반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욕심을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러면 가벼워집니다. 인생이 가벼워지면 사랑도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사랑은 고통입니다. 가벼운 사랑은 평화입니다. 사랑의 깊이는 조용함에 있습니다. 사랑의 깊이는 소란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깊이는 조용함에 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강처럼, 말 없이 서 있는 나무처럼, 사랑도 조용할수록 깊습니다. 젊을 때는 사랑을 크게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조용하다는 것을. 작은 배려, 작은 관심, 작은 이해.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됩니다. 본문 8부 사랑을 다시 정의하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젊을 때는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뛰고 설레고 행복한 감정. 그러나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 상대를 대하는 방식,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사랑입니다. 감정은 변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도는 일관됩니다. 감정이 좋지 않아도 상대를 존중합니다. 기분이 나빠도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사랑은 한 번의 결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상대를 선택하고, 오늘 저녁에도 상대를 선택하고, 내일 아침에도 상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계속되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젊을 때는 사랑이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운명이야. 그러나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운명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있는 것은 선택뿐입니다. 매일 상대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사랑을 지속시킵니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사랑의 형태는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랑은 뜨겁고, 어떤 사랑은 따뜻합니다. 어떤 사랑은 시끄럽고, 어떤 사랑은 조용합니다. 어떤 사랑은 가깝고, 어떤 사랑은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모두 사랑입니다. 남의 사랑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왜 저 사람들처럼 안 돼? 각자의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속 변하고 계속 성장합니다. 20대의 사랑과 50대의 사랑은 다릅니다. 60대의 사랑은 또 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을 고정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성장입니다. 사랑의 끝도 사랑입니다. 때로는 사랑이 끝나기도 합니다. 헤어지기도 하고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끝도 사랑입니다. 상대를 놓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상대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도록 허락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끝까지 붙잡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마지막 정리. 사랑이 편해진다는 것의 의미. 사랑이 편해진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사랑이 편해진다는 것은 성숙입니다. 더 이상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더 이상 완벽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도, 나도, 관계도. 이것이 사랑이 편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인생 후반의 사랑은 이해입니다. 인생 후반의 사랑은 설득이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상대를 내 방식대로 만들려 하지 않고 상대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저래? 가 아니라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는 동의가 아닙니다. 이해는 인정입니다. 상대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진짜 목적. 사랑의 진짜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더 인내하게 되고, 더 이해하게 되고, 더 겸손해집니다. 자기 중심적이던 사람이 타인을 배려하게 되고, 급했던 사람이 기다릴 줄 알게 되고, 완벽을 추구하던 사람이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 주는 선물입니다. 편안한 사랑이 주는 안정. 사랑이 편해지면 인생이 안정됩니다. 관계가 안정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삶이 안정됩니다. 이것이 인생 후반에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관계,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 이것이 안정입니다. 사랑이 편해진다는 것은 관계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안정 단계로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불꽃 같았습니다. 뜨겁고 강렬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 불꽃은 잔잔한 불씨가 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계속 타오르는 불씨. 이 불씨가 더 오래갑니다. 더 따뜻합니다. 더 안정적입니다. 사랑이 조용해졌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익었다고 기뻐하십시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곁에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 후반의 사랑은 설득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이 들면서 배운 사랑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관계가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조용해졌을 때 그것이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이 진짜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편안하고 깊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